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선생님이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2019 학년도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강의 커리큘럼입니다. 자, 우선 먼저 선생님이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의 동아시아 강좌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해줬고 이번에 많은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줘서 너무 기쁘고 선생님도 힘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학생은 선생님 하기 나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이제 잘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선생님 소신이거든요. 학생은 선생님 하기 나름이다. 이런. 여튼 간에 동아시아 강좌에 대해서 많은 감사와 그리고 응원 정말 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선생님이 세계사 강좌도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 세계사 함께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이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 1월부터 11월까지 사탐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의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강좌는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아름다운 개념완성 강좌가 가장 먼저 열리겠죠? 자, 이 강좌는 쌤이 지금 이걸 찍는 시점이 12월 중순이에요. 근데 이거는 1월 초에, 그러니까 1월 2일이나 4일 무렵에 런칭이 될 건데, 자, 이 강좌는요, 우선은 정말 말 그대로 개념 완성을 꼼꼼하게 하기 위한 강좌예요. 자, 그런데 이 강좌에서 선생님이 좀 더 이번에 주력을 기울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요, 현재까지 선생님의 교재가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쌤이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쌤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데 쌤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를 잘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에 모든 개념을 도식화, 그러니까 그림화 시켜서 요거를 교재에 집어넣었어요. 그건 쌤이 만든 그림인 거죠. 이제 PPT 같은 걸로 만들어서 도식화를 시켰는데 요거를 집어넣었어요, 교재에. 근데 교재를 디자인해주는 교재처가 있잖아요. 근데 교재 디자인해주는 팀에서는 나름의 교재 디자인 룰이 있는데 이거를 쌤이 벗어나게 확 튀는 그런 도식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면 각인을 시키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이 튀었던 거죠. 여튼 그래서 쌤이 만든 도식화라고 하는 걸 통해 이해가 잘 되는 건 맞는데 약간 교재가 조금 디자인이 좀 튀어 보여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것마저도 이런 단점마저도 극복을 하기 위해 이해도 잘 시키고 교재도 예쁘게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판서 한 판이라고 하는 도식화된 개념만 따로 빼서 만들었어요. 이걸 따로 빼서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수능장 끝까지, 시험장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고요. 개념 완성 책 따로, 그리고 판서 한 판 책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서 한 판 책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개념을 잘 정리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게 된 개념까지 집어넣고, 그래서 나만의 단권화된 교재로서 이거를 본인이 만들 수 있게끔 쌤이 준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나만의 교재를 쌤의 수업을 들으면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자, 그런 기쁨도 맛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강좌는요. 아름다운 개념 완성. 이 강좌는 3시간 반짜리 수업을 10주에 걸쳐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거든요. 자, 그러면 총 30강이 나오고요. 자, 30강은 거의 겨울방학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세계 특강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계 특강은 3월 중순에 열려서요. 4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한 10강 정도, 많지 않죠? 10강 정도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 강좌는 선생님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준 그런 강좌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동아시아를 가르치면서 몇 해 동안 계속 보니까 만점자들이 하는 공부 방식, 1등급이 하는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먼저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동아시아 먼저 말씀드리면 동아시아는 한중일배 네 나라의 역사를 주고 그때 다른 지역이 어땠는가를 물어봐요. 이게 주요 문항이죠. 그죠? 대개 동아시아 문제에선 60%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청나라를 박스에 줬어요. 자, 그때쯤에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살겠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청에 대한 박스를 주고 문제가 다음과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선택지에 뭐가 나오냐면 청나라 때 한국은 조선시대 후기, 일본은 에도 막부, 그다음에 베트남은 후기 래왕조와 응유랑조가 걸치거든요. 그거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가 있을 때 다른 나라가 어땠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부분들은 대개 세기 그리고 연도 이런 것이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되어서 문제가 나와요. 때문에 세기와 연도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여기다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이거를
혼자 공부하면서 만든 그 1등급이나 아니면 만점 받는 친구들은요. 이걸 혼자 만드는데 거의 한두 달쯤 걸리더라고요. 거의 2달 이상 걸려요. 왜냐면 내가 배운 걸 다 시기를 맞춰 적어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사 같은 경우는요. 우선 근현대에 등장하는 연도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어요. 서양을 봤을 때 특히나 르네상스 이후의 역사는요. 연도가 상당히 조밀한데다가 특히 세계사는 서양사가 어려운데 서양에서 각 국가들이 워낙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시아 쪽은요. 국가가 다 따로 있어서 구별이 되게 쉬운데 유럽은요. 나라가 막 섞이고 합쳐지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다가 연도가 섞이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시대에 해당하는 설명들 있죠. 이것들을 연도를 촘촘하게 분석할 수 있게 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최근으로 올수록 강조가 되고 있는 최근의 사건들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 같은 경우는요. 자, 최근에 문제 푸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각국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나 이슬람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리고 여러 아메리카 지역의 고대 문명 파트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이 워낙 강대국 위주로만 설명되다 보니까 이거는 역사의 투지에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 모든 이 세계를 하나의 이 지구 자체를 하나의 국가로 보는 지구사의 개념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 지구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국가들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것들도 같이 이 세계 특강에서 어떤 세계의 어떤 모습이 나왔는가를 같이 분석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촘촘한 공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 맹훈련 열려요. 자, 문제풀이 맹훈련 1, 2가 있는데요. 자, 먼저 맹훈련 1은요. 6월 모의고사를 향해 달려가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평가원 시험이죠.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요. 6월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각종 상담이나 내가 갈 대학을 이때 정해요. 그래서 이건 수능은 아니지만 정말 잘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4주나 5주에 걸쳐서 문제풀이 맹훈련을 진행하고요. 앞서서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를 확실하게 볼 것이고 선택지가 여러 개, 5개 이상입니다. 답이 또 여러 개, 한 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헷갈리는 부분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풀이 맹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개념 완성, 그 다음에 세계 특강, 그리고 문제풀이 맹훈련까지 보게 되면 6월 모의고사가 와요. 자, 6월 모의고사 잘 봅니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름방학이 오겠죠? 여름방학 때는 문제풀이 맹훈련 2를 풀어주는데 자, 이 강좌는 정말 어려운 강좌예요. 여러분들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요. 고득점 문제를 맞춰야 돼요. 고득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1과 2인데 여기서 2가 더 어렵습니다. 자, 이때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심화 과정을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내가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강좌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강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구석진 곳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팔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강좌고요. 자, 그리고 적중 탑 20. 이것은 추석 기간 동안에 오픈되는 강좌입니다. 추석은 상당히 긴 연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확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제대로 분석해 가면서 강의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자, 이번에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 난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고난도 모의고사로 제작을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수능까지 가면 수능이 만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회탐구 문항 20개 중에서요. 대부분의 사회탐구 문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풀어보면 알 거예요. 풀어보면은 15개는요. 되게 쉬워요. 뭐 쉽다기보다 조금 하면 금방 나오는 뭐 그런 정도. 너무 쉬운 건 아니고. 그다음에 3개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내가 조금 공부를 덜한 부분이나 나에겐 좀 어려운 부분 있죠. 이런 게 한 3개. 그리고 정말 틀리라고 낸 킬러 문제가 2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거를 잘 맞춰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동아시아사 1등급 컷이 50점이었죠. 자, 물론 세계상 그렇지 않았지만 자, 대개 수능이 나온다 그러면 1등급 컷은 48점, 2등급이 45, 46,
3등급이 43, 44 정도가 나와요. 자, 킬러 문제가 몇 점짜리일까요? 3점. 그죠? 그럼 3점짜리 문제 2개 틀리면은 바로 3등급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 틀리면 47점이에요. 그럼 2등급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해 킬러 문제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는 킬러 문제가 많아서 3개가 킬러 문제였다. 그 시험에서 내가 3개 틀렸다. 그럼 41점이죠. 그러면 4등급 나와요. 여러분 4등급은 공부 안 한 감 좋은 친구도 그냥 받을 수 있는 점수가 4등급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상당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난 인강 들으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돼.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내가 확실하게 낼 것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고서 문제를 풀고 개념도 들어야 되거든요. 자,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만들어둔 그런 강좌들 있죠. 뭐 세계 특강이나 문제풀이 맹훈련 이런 강좌는 이런 것들 특히나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개념 완성 강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3월 초 또는 2월 말에 걸쳐서 완벽히 정리가 되는 강좌고요. 쌤이 말한 것처럼 판서 한 판 따로 제공이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완성과 문제풀이의 비율은 8대2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쌤 강좌가요. 전체적으로 약간 고난도라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진짜 완전 노베이스거든요. 노베이스인데 저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개념 완성 강좌는요. 노베이스부터 생기초부터 정말 실력이 좋은 친구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게끔 모두 이해가 되게끔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기본적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점점 뒤로 갈수록 고난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면 그 다음 단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불안함을 많이 쌤이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많이 망가지면서 뭐 지금도 망가졌지만 더 망가지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그냥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인강 들으면서 라면 먹거나 뭐 군것질하거나 톡 보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판서 한 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요 내용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기 나온 게 바로 우리 판서 한 판의 한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2012년부터 제작했던 판서 한 판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시 분위기를 잘 습득을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둔 것이고, 요건 당나라하고 수나라가 같이 나와 있는 판서 한 판이고요. 밑에 이 사회 시체까지, 사회 제도까지 같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대를 분석해서 일왕의 권력 변화에 따른 당시 시대 분위기를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세계특강 강좌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시대의 다른 국가들, 세계사에서는 고난도 연도 문항이나 아니면 각국사 문항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모두 시기에 맞춰 정리한다고 했어요. 때문에 세계특강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 다른 거 안 들어도 이거는 무조건 들어라. 아시겠죠? 자, 개념도 듣긴 들어야 됩니다. 개념도 필수지만 이것도 필수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는 문제풀이 맹훈련 1. 자, 맹훈련 1은요. 수능의 바이블이라 볼 수 있는 기출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십지선 다중답안 문항이 있습니다. 자, 선택지 10개고 답이 몇 개인지 모르는 문제가 제공이 돼요. 자, 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문제풀이 맹훈련 1에서 이렇게 아주 고난도 문항을 만들면서 답을 여러 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답이 하나인 문제를 워낙 풀다 보니까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려서 결국은 헷갈리다가 틀리거나 맞추거나 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맞췄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헷갈렸었는데 맞췄으니까 넘어가요. 그럼 완벽한 선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일부러 답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선지 분석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걸 의도해서 일부러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 한번 돌리게 되면 정말 실력이 확 올라요. 왜냐면 공부를 압축적으로 하니까,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어렵게 풀 것이고, 요 문제는 정말 날고기는 친구들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실력을 아주 상승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강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투도 마찬가지예요. 투도 지금 유사하게 나오지만 좀 더 원보다 어렵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저학중탑 20 이거는 수능 전, 즉 명절 기간이죠. 추석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나올지 탑 20 뭐가 나올지를 찝는 그런 강좌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2, 3, 15 문항. 그러니까 2개 어렵고 3개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렵고 15는 좀 쉽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2와 3에 해당하는
자, 앞에 있는 그 킬러 문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항들 위주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모의고사가 고난도이면서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많이 올려줄 것이고요. 선생님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 푸는 건 너무 익숙해서 쉬운 것도 어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려운 걸로 실력을 올려주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좀 평이한 수준의, 수능과 유사한 수준의 모의고사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 커리큘럼을 봤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체 커리큘럼 같이 봤고요. 자, 선생님은 앞으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가장 친밀하게 수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질문 선생님이 직접 많이 받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현강에서도 인강에서도 쌤이 많이 여러분과 접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같은 것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내가 질문하는 게 너무 어이없거나 너무 황당한 거라서 짜증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공부는 여러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죠. 그럼 막히잖아요. 그때부터 흥미가 떨어져요. 내가 아는 부분이 잘 흘러가다가 중간에 막혔어.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해야 이걸 뚫어야 올라가는데 이걸 못 뚫잖아요. 그러면 맴맴 돌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이걸 뚫고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을 하세요. 이상하게 느껴져도 나 완전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 실력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